다음 그림과 같은 직선 도로망을 가진 6개의 지점이 있다. 어떤 지점에서든지 다른 지점으로 직접 통하는 길이 있는데 공사 중인 관계로 B와 D를 잇는 이 친구가 이용이 불가능한데 이때 A 지점에서 출발하여 5개의 지점을 한 번씩 둘러 A 지점으로 돌아오는 방법의 수는? 얘들아 모두 다 연결이 돼 있다며. 그러면 사실 이런 거잖아. A, 뭐 C, E, D, B 뭐야? F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 다 있다고 가정해봐. 길이 다 있어. 그럼 이렇게 그냥 나열만 하면 사실 가는 길은 무조건 보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니? 그리고 길이 하나씩만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경로는 몇 개예요? 얘는 어차피 얘랑 같은 거지. 그럼 결국에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지 않겠니? 이해가 되니? 이해. 근데 틀렸죠. A가 맨 처음이라며 5팩이죠. 그렇겠죠? A는 처음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5개만 일렬로 나열하면 되잖아. 근데 이때 B랑 D는 연결점이 없다 이거잖아. 그러면 B와 D는 뭐 하지 말라? 유형으로 생각해야지.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웃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 거지 그냥. 이게 인격소멸이야. 계속 유형화 유형화를 해야 돼. 결국 이웃하지 말란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 빼면 되는 거야? 이 B, C, D, E, F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이웃하지 말게 나열해 주세요 이런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나열하면 되겠어? 5팩을 기준으로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전체에서 6건. 얘네가 이웃하는 걸 빼줘도 괜찮죠. 그럼 얘네를 하나로 봐요. BD를. 그럼 총 몇 개죠? 4개가 되죠? 빼기 4팩토리얼 해서 4팩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4팩 곱하기 4인가요?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풀기로 했어? 이웃하는 친구들 먼저 나열해 주기로 했어요. 기억나요? 나머지 3명은 상관이 없는 아이들이잖아. 3팩토리얼 해서 C와 E와 F를 이렇게 나열해. 그 다음 이 친구들 어떻게 넣어? 사이사이 이렇게 갖다 넣는 거죠. 이되니? 되니? 곱하기 4 P 2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이거 맞지? B에서 D로 바로 갈 수 없으니까 B와 D는 이웃하지 말라. 경우의 수가 왜 다른 거 같지? 왜 달라? 잠깐만 뭔가 잘못됐어. 바보야. 곱하기 2팩 해줘야 되죠. 죄송합니다. 이 친구들 B랑 D 이웃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곱하기 3이죠. 답은 72가 나오네요. 누구 질문? 이해됐어? 항상 우리가 아는 유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아는 유형은 제가 유형명에 다 써놨죠. 26번. 자연수 M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유겜장의 종이를 2장 또는 3장 또는 6장씩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21이다 라고 하네요. 이때 M의 값을 구하시오. 단 종이를 묶은 후에 남은 종이는 없고 각 묶음이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얘들아 얘가 뭐의 배수예요 지금? 확실한 건? 6의 배수죠? 그럼 이런 거 아니니? 결국에는 예를 들어 6장이라고 생각해봐. M이 1이라는 거야. 그럼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뉘어? 어떻게 나뉘어? 6묶음 자체로 나눌 수도 있고요. 또는 둘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3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되니? 자, 그럼 이 문제에서 키포인트는 이거지. M이 1씩 늘어나면 6장씩 계속 불어나잖아. 그러면 그 불어난 6장을 요렇게 클리어할 수도 있고 요렇게 클리어할 수도 있고 요렇게 클리어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 가죠, 여기까지는.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거야. 예를 들어 6장 땐 이렇게 가능했거든? 근데 12장이 들어오면 m이 2예요? 그러면 세트 하나라고 생각하면 두 세트로 끝내면 되는 거든 사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이 세트를 쓰지 않고 가는 방법. 예를 들면 2를 3의 배수계로 쓰지 않고 3을 2의 배수계로 쓰지 않는 거야. 예를 들면 2, 3. 이건 어때? 이거 더하면 몇 장이야? 5장이지. 이걸로는 6의 배수를 채우지 못하잖아. 그치? 이걸로 6의 배수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30장이 필요하잖아. 이해돼? 그러면 30장이면 이게 각각 몇 개가 돼? 6개씩이 되지 않니? 2, 2, 2, 2, 2, 2, 3, 3, 3, 3 이렇게 되잖아.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얘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야, 이 문제는. 그 얘기를 해주고자 싶은 거야. 물론 2, 2, 3도 되죠. 그럼 얘는 몇이에요? 7이죠, 7. 7장. 그럼 얘는 42까지 가야 돼요, 결국에는. 뭔 말해? 그러면 이거 5장이고 이거 7장이잖아. 더하면 12장 아니야? 12장? 더하면 어떻게 돼? 2, 2, 2, 3, 3.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벗어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아까 처음에 했던 이 세트로 해도 예외 없이 예외 없이 그냥 가도 된다는 거예요. 뭔 말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21이 나오는 거 몇일 것 같아? 얼마 안 높을 것 같지 않아? 그치? m 값이 1만 해도 꽤 많아. 6이면 몇이야, 경우의 수가? 얘들아, 6장으로 묶는 방법이 몇 개야? 하나죠. 다음 이 친구는요? 이게 사실 조합이 등장해야 되죠. 조합이 등장해야 되죠. 둘둘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6개 중에 2개 선택하고. 미안해, 오늘 할 거야. 4개 중에 2개 선택하고 2개 중에 2개 선택하는데 둘둘둘이니까 3으로 나누는 3팩으로 나누는 이런 형태가 나와요. 분할이라고 불러요. 원래 어떻게 푸는 거야? 하나씩 세야 돼요. 21장 셀만하게 나오죠. 그치? 그래서 경우의 수에 포함되는 거지 이거 사실은 분할 문제예요. 오늘 배우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15, 6, 90, 60 나누면 15. 얘는 63에서 15인가? 계산 잘못했나? 뭐야? 왜 넘어? 아! 맞지? 뭐야, 문제 왜 이래? 근데 이거 어려운 6인데? 아씨, 같은 종류야? 아이, 난 몰랐네. 다른 종류일 때 이렇게 푸는 건 죄송합니다. 같은 종류네요. 지금 다른 종류인 줄 알았어요. 다른 종류면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유형을 벗어나지 않네요. 자, 6장이면 결국 이거 하라는 거지. 너는 2 더하기 2 더하기 2이거나 3 더하기 3이거나 6이다. 결국 이런 얘기네. m이 1이면 경우의 수는 3이 나오네요. 이거 하라는 거군요. 그냥. 다음 m이 2면요. 근데 아까 논리는 그대로 성립하죠, 여러분. 결국에 6이라는 친구를 요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m이 2면 이 세 세트 중 몇 개를 골라? 2개를 고르라는 거잖아. 근데 중복을 허용하죠. 6 더하기 6도 되잖아, 그치? 이 문제 원래 어떻게 푸는 거? 하나씩 해보는 거야. 근데 확률과 통계를 배우면 중복조합이라는 걸 배우게 돼. 여러분 조합은 어느 정도 들어봤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이게 조합이잖아. 중복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예요. 나중에 배우게 돼요. 근데 지금은 하나씩 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세트로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괜찮지? 그러면 A 플러스 A, A 플러스 B, A 플러스 C, B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6개죠. 이렇게. 다음 M이 3이야. 그러면 A 플러스 A 플러스 A, A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야. A 플러스 A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B,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C 플러스 C. 이게 어디서 나왔어? 얘죠. 이거 이해되세요? 앞에 A 깔아두고 하는 게 얘잖아. 그지? 그 다음 B 깔아두고 하면 뭐예요? B 플러스 B. 더 이상 A는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를. 이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약간 이 순서대로 작은 거부터 천천히 세는 거죠. 이해돼요? 쭉쭉쭉 세면 되는 거지. 이게 어떤 문제랑 비슷하냐면 이런 문제랑 비슷해요. 자, 1, 2, 3이라는 숫자를 이용하여. 근데 중복 괜찮아. 이 상태에서 중복 허용해서 100의 자리, 3자리 자연수를 만들어봐. 이런 얘기랑 흡사한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렇게 세는 거죠. 111, 112, 113, 122 이런 식으로 세는 거예요. 대충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니지만. 다음 B 플러스 B 플러스 C, B 플러스 C 플러스 C, C 플러스 C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몇 개입니까? 10개인가요? 쭉쭉 세주시면 돼요. 물론 규칙은 있는데 그냥 푸세요. 순열과 조합 배우고 나서 제가 이번 덕수공부 할 때가 아니라 덩기덕 할 때쯤이면 중복순열, 중복조합도 가르칠 거예요. 그때 가면 풀이가 좀 더 간단해져요. 이렇게 몇 개 같아? 한 6개? 6 정도? 5구나 5. 이게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5 플러스 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M값이 5일 때가 답이 돼요.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영도 문제예요. 27. 아하. 자, 지금 정수 x, y, z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답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아마 절대값 x, 절대값 y, 절대값 z만 계속 쓰고 있잖아, 조건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쓰면 되지. 절대값 x, 절대값 y, 절대값 z를 각각 치환을 때리는 거야, 이렇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이고 a, b, c 순으로 크다. 이렇게 쓰면 잘 들어봐. 예를 들어 a가 1이야. 그럼 x가 뭐란 뜻이야? 풀마일이라는 거야. 이해가지? 풀마일이라는 거야. 근데 a가 0이야. 그럼 x는 몇이야? 0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값이 0이 되는 케이스를 따로 분류해야 돼. 왜? 0이면 경우의 수가 하나지만 0만 아니면 경우의 수가 2개씩 나오거든요. 그지? 근데 지금 절대값의 대수가 나왔죠. 그럼 누구부터 0이 될 수 있는 거야? 이 뒤에 있는 z부터 0이 될 수 있는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z가 0이 아닌 케이스부터 조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z가 0인 케이스, 그 다음 y도 0인 케이스.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죠. 자, z가 0이 아니면 다 0이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간다. 첫 번째 a가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a, b, c는 무슨 수? 자연수.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0인 케이스는 따로 살핀다. 지금 얘네가 다 자연수인 거예요. 그럼 a가 1이면 b 플러스 c가 몇이 돼요? 9가 되죠. 그럼 b가 뭐부터? 안 되네. 그치? 큰 거부터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쭉 하면 되겠죠? 안 되네. 2 돼요?
안 되죠. 1, 0이어야 되잖아. 지금 우리 0이 아닌 걸로 되고 있어요. 그럼 3부터 세야겠네. 3부터. 그럼 b 플러스 2, 7이야? 돼요? 안 되네요. 해봐야 2 더하기 1이죠. 그렇지? 그럼 4 돼요? 4부터 되나 보다. 그렇지? b 플러스 2. 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6. 아, 얘도 안 되네. 3, 2 해봐야 5네. 여기부터 되는구나. 그럼 b 플러스 2는 5니까 3, 2만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 5, 3,2가 a, b, c가 5, 3,2이면 x, y, z는 몇 개야? 얘는? 8개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잖아. 풀마 이렇게. 그렇게 세겠다는 거야. 그래서 0을 배제한 거죠. 0이 들어오는 순간 규칙이 사라져요. 이 친구는. 그 다음 a가 6이면 b 플러스 c는 몇 나와? 4 나오죠? 뭐 있어요? 3, 1 있나요? 더 없죠? 그럼 7이면 3이어서 2, 1이 있고요. 8이면 2여서 없네요. 알았어.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인가? 그럼 여기서 3 곱하기 8 해서 24개가 나오고요. 다음 이제 0인 거 하나씩 넣어볼게요. 첫 번째. Z가 0이야. 그러면 A가 B보다 큰 상태에서 A 플러스 B가 10이라는 거죠. 이거 이해돼요? 이해되시죠? C가 0인 거잖아. 그러면 A가 9, 8, 7, 6까지 괜찮죠? 몇 개예요? 4개인가요? 4 곱하기 2의 제곱이죠. 얘는 하나가 0이니까 2 두 번의 경우만 풀마가 돼요. 얘는 16이 되고요. 다음은 y랑 z가 둘 다 0일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전분감네요. 그죠? 더하면 43번이네. 답이 틀려? 틀려? 왜? 왜? A가 5인데 4, 1. 감사합니다. 48? 5번? 땡큐. 틀리지 말라 해놓고 제가 틀리죠. 35. 지불이야? 3,500원이야. 얘들아, 금액이 결정되어 있으면 해봐야 돼. 해볼게. 얘를 x개, 얘를 y개, 얘를 z개 쓰는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5y 플러스 10z는 35 이렇게 되죠? x, y, z는 조건이 뭐예요? 자연수인가요? 아니죠. 음이 아닌 정수죠. 0이어도 괜찮아요. 그지? 인격 소멸 해주시고 그러면 또 z를 기준으로 나누면 되죠. 0, 1, 2, 3 결국에는 뭐 1,000원짜리 몇 개 내냐 다 해보는 거야. 근데 지금 x가 어차피 그냥 무조건 메꿔줄 수 있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y의 개수만 떠올리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5y가 몇이에요? 35고 25고 15고 5죠. 5, 7에 35죠? y 개수 몇 개? 8개. 그렇죠. 그러면 10씩 떨어지나요? 그럼 y는 2씩 떨어지겠죠. 이렇게 답은 20이네요. 다음 37. 111의 자리 숫자 중 어느 두 개의 합이 나머지 한 개의 2배이다. 우리 대수선행 있나? 한 명도 없지. 한 명도 없지. 들긴 들었어. 기억나? 아니요. 등차 수열.
어느 두 개의 합이 나머지 한 개의 두 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나머지 한 개의 이름이 있어요. 두 글자. 평균이죠. 평균. 3, 4, 5 있으면 4가 평균이잖아. 4 곱하기 2가 3 더하기 5가 같죠.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간격이 몇이냐 로 풀 수가 있어요. 지금 쓸 수 있는 숫자가 1, 2, 3, 4, 5, 6, 7이에요. 근데 이 세 개의 숫자가 A, B, C야 만약에. 그러면 이 간격 이걸 보고 수학적으로 공차라고 부르거든요. 아시겠지? 공차, 공통의 차, common difference예요. 그치? 공통의 차잖아. 일정한 차를 가진다 이거야. 그럼 이 친구를 보통 문자를 D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요. difference의 D예요. 여러분 대수 가면 배우실 거예요. 어느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럼 이제 이 D가 몇이냐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근데 0도 되죠, 여러분. 다 같아도 괜찮은 거잖아. 0, 1, 2, 3, 4, 5, 6, 7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공차가 D예요. 그럼 몇 개죠? 그런 케이스가? 7개죠. 이해됩니까? 1, 2, 3, 4, 5, 6, 7 숫자 뭐 쓸 거냐만 생각하면 돼. 다음 잘 들어. 공차가 1이에요. 그러면 작은 숫자부터 생각하면 1, 2, 3 여기부터 시작이지. 그 다음 몇 가지가? 할 때 제발 여러분 이렇게 가지 않니? 어떻게 가 하면은 얘를 본 다음 두 칸 앞으로 당기시지 않아? 잘 생각해봐.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대답해? 5, 6, 7이요. 이렇게 대답하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 케이스 개수만 세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럼 어떻게 세면 돼? 3부터 7까지요. 이렇게 세면 되는 거 아니야. 맨 끝에 있는 수 기준으로 세주면 1, 2, 3, 2, 3, 4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3, 4, 5, 6, 7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그럼 결국에는 얘 1부터 시작한 거지. 얘도 1부터 시작한 거지. 근데 케이스 개수 셀 때는 공차가 1이라 두 칸 오른쪽으로 밀려난 곳에서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3부터 7까지지. 그럼 몇 개야 이게? 두 개 덜 하겠죠. 몇 개야? 3개, 그렇지. 하나,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배열까지 해야 되는 거 보이지? 이 숫자들을 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숫자가 다 다르지만 얘는 숫자가 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각각 몇 개의 배열을 가져? 하나의 배열을 가질 수밖에 없어. 전부 다 같은 숫자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전부 다 몇 개의 배열을 가져? 다들 알죠? 팩토리얼. 3팩토리얼의 계열을 가져요. 42. 이야, 개수 진짜 더럽게 못 센다. 54. 답은 61, 4번이죠. 얘들아, 그 선지 보시면요. 이 차이로 이렇게 되어 있죠. 언제 이렇게 선지를 구성할까요? 그 수가 어떤 성질도 갖지 않는 것 같은 수면 이렇게 배열해요. 출제자 입장에서. 예를 들면 저기 55 보여요? 답이 55면 선지 어떻게 구성했을까요? 55, 60, 65, 70 이렇게 배열했을 거예요. 저런 건 찍으면 안 돼요. 알겠니? 보통 그렇다는 거야. 심리전 하는 거야. 수학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63 하면 어때요? 97에 63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는 9 곱하기나 7 곱하기 중 하나를 물고 선지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63, 72 막 이런 식으로. 근데 9 곱하기면 조금 간격이 길어요. 보통 7 곱하기로 써요. 이럴 때는 이제 56, 63, 7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럴 때 찍을 때 가장 합리적인 수는 2, 3, 4예요. 2, 3, 4. 두 개 거르고 확률 33%로 찍는 게 좋다. 그게 아니면 어때? 1번, 5번 답이면 어떡해? 뭐 어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가능성의 영역이라서 사실 무조건은 없어요.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다음 43번.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적으라고 하겠대. 근데 같을 수 있네요. 정삼각형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 더하면 20이래. 중요한 게 뭐야? 가장 긴 변의 길이. 삼각형 결정 조건 생각해야죠.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다른 두 변의 길이를 합한 것보다 짧아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몇이었어? 20이었잖아.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뭐야? 20 마이너스 C 아니야? C의 범위가 나오네. 그치? 여기다 대입하면 20 마이너스 C는 C보다 작다. C는 뭐보다 커? 10보다는 커야 된다. 이런 얘기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니? 왜 뭐 이상해? 플러스 B가 C보다 어? 좀 부드러운 거 잘. 어떤 거? 야, 씨. 여기가 커야 되지? 근데 답은 맞아버렸네? 이쪽 맞아? 맞지. 안 맞았네. 이쪽이죠. 죄송합니다. 그럼 C라는 친구를 1, 2, 3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또. 이렇게. 그럼 A 플러스 B가 몇이야? 9, 8, 7 이렇게 가는 거네. 근데 누가 더 큰지 결정되어 있죠? 대소 비교 확실하게 되어 있어. 그럼 이 친구 몇 개야? A가 더 길지? 8,1, 7,2 이렇게 가지. 근데 이거보다 좋은 방법이 있어. 얘가 1인 건 항상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어디부터 세? 어중간한 가운데부터 세는 거야. 5,4 4개 이렇게 가면 되지. 1부터 4까지다. 둘 중에 하나를 물고 개수만 그냥 가져가는 거야. 다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 친구 몇 개일까? 4,4잖아. 4개. 얘는 3개겠죠. 총 몇 개예요? 얘? 아직 덜 셌어요. 얘 3개고 6은 몇 개일까? 3개겠죠. 보여?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 얘가 9일 때까지 가야 되는 거지. 얘가 9면 A 플러스 B는 1인가? 안 되네, 그치? 8 2인가? 1이죠. 7이면 3인가? 2,1밖에 안 되죠. 하나죠. 이렇게 되겠죠. 이해해요? 몇 개? 20개네, 20개. 정삼각형 안 나오겠죠? 20은 3의 배수가 아니라. (52) 1, 2, 3, 4, 5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개의 공구공을 공이 있어요. 상자가 있어. 한 개씩 넣을 때 2가 적힌 공은 A1에 넣고 K가 적힌 공은 AK에 넣지 않는 경우의 수는 별표 치고 넘어갑시다. 오자 문제예요. 오자 문제. 답은 2번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올게요. 다른 건 다 푼 거야? 이거 난 풀었어? 이거 이따 다시 올게요. 여기 내가 넣어버렸구나. 나 순열과 조합에 넣은 줄 알았는데. 이따 다시 옵시다. 53은 아니지. 어느 학급에 월요일 시간표를 작성하려고 한다. 총 6교시이고 국영수가 채를 반드시 포함하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월요일 시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점심시간 고려하지 않는다. 국어 바로 다음은 영어이다. 결국엔 뭐야? 줄 세우기지? 근데 국어랑 영어는 커플임. 이런 얘기 아니야. 둘이 팔짱 껴. 근데 자리도 결정되어 있는 거지, 얘네는. 얘들이? 그냥 똑같은 거야. 얘는 국어야, 그냥. 국어가 2시간 연달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5교시 또는 6교시에는 영어를 넣지 않는다. (0x) (0x) 다 과학은 2교시를 하는데 과학이 2교시라서 총 6개군요. 연달아서 넣지 않는다.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웃하지 말라. 그렇지? 이웃하지 말란 얘기죠. 너넨 이웃이잖아. 그렇지? 과과 이웃하지 마 얘기지. 자, 그럼 여기서 번뜩해야 돼. 머리가 번뜩해야 되는 게 이런 얘기지. 이웃하지 않는 친구들은, 여러분 이웃하는 친구들은 보통 맨 처음에 해주죠. 8장부터 끼우고 시작하잖아. 근데 이웃하지 않는 건 보통 맨 마지막에 해요. 다 세워두고 사이사이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과학 1, 과학 2, 물리, 생명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선택만 하는 거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만 따로 생각하는 거야. 차이점을 알아야 돼. 이게 사람이랑 다른 경우라는 거지 지금. 사람은 아니야. 사람이면 같은 클론이 들어간다는 거야. 이건 복제인간이. 좀 다르다. 그 다음 라. 체육 바로 다음 교시에는 수학을 넣지 않는다. 이런 관계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쟤도 전체에서 저런 관계인 걸 빼주면 편하죠. 그지? 전체에서 체육이랑 수학이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를 다 빼주면 끝난다 이거야. 이해했니? 가보자. 첫 번째, 누가 가장 시급한 친구냐를 떠올려봐요. 누가 가장 제한이 많은가? 얘네죠. 맞니? 얘네기도 해요. 이건 취향 차이예요. 이 정도면. 왜냐? 이웃하는 건 맨 처음에 그냥 해주면 되는 거라 케이스를 나누는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영어가 들어가지 못하는 자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구경 케이스가 3개로 나뉘는 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있고요. 아니면 과학과 과학이 이웃하지 말라며. 그러니까 과학부터 세우고 시작하자가 있죠. 근데 여러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후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과 좀 위배되죠. 이웃하지 않는 건 보통 맨 마지막에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눌게요. 구경. 꾸기형이 들어갔어. 우리 케이스 나눌 거니까 이제 이거 생각할 필요 없지. 그지? 어차피 나는 영어 여기 중에 하나 넣을 거야. 무조건. 생각할 필요 없겠네. 다음. 구경. 수채. 이거 가능하겠어? 여사건 가능하겠어? 가능하지. 가능하잖아.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과거수채잖아. 전체 경우의 수는 수학과 체육을 일렬로 나열하고, 잘 들어. 수학과 체육을 일렬로 나열한 후에 사이사이에 과학을 넣으면 되는 거지. 총 몇 개야? 3개지. 이 중에 2개를 뽑으면 되는 거죠.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3개죠. 이게 전체예요, 지금. 이해했니? 여기서 얘네 둘이 이웃하는 걸 빼달랬잖아. 그러면 채수인가요?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냥 붙이고 시작해.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이잖아. 그 다음, 근데도 과학은 이웃하지 않는 걸 지켜줘야 되는 거야. 과학이 이웃하지 않는다는 게 대전제야. 여기서 체육과 수학이 바로 뒤에 나오지 않기 위해 전체를 다 구해서 채수가 붙어있는 걸 빼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과학은 이웃하면 안 되겠죠? 그럼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죠. 그렇지? 그럼 빼기 몇이야?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총 몇 개? 몇 개?
5가지 경우가 나오네요. 5가지 경우. 5가지. 다음. 이번엔 구경이 이렇게 들어왔어. 자, 근데 이쯤 되면 할만해요. 할만해. 이 독특한 자리가 생겼잖아, 그치? 그리고 여러분, 과학이 이웃하지 말라 그랬지? 그럼 과학이 여기 나오면 장땡이죠, 이렇게. 이해돼?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과수체 가지고 놀면 되잖아. 그럼 과학, 체육, 수학 일렬로 나누는 경우 3팩토리얼이죠. 근데 체육, 수학을 하나로 보면 2팩을 빼주자 이거죠. 이해했어? 얘가 4개죠. 다음, 여기 과학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체육과 수학 중 하나를 넣겠지. 그러면 과학 결정되지 않아, 이렇게? 2개죠, 이거. 이렇게. 그죠? 수체, 체수. 이렇게 되지. 다음, 이번엔 구경이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돼? 이 졸라 쉽지. 과학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과학, 둘 중에 하나가 과학이죠. 2 곱하기 2. 다음, 과학 들어갔어. 곱하기 2팩이죠. 또 수체, 체수. 이렇게 되지. 5 더하기 6 더하기 8 19. 제발 맞다고 해줘. 틀려? 아무도 못 풀었어? 푼 사람? 틀렸어? 맞았어? 나이스. 아, 말해줘, 쫄리게. 56. 1부터 500까지의 자연수를 각각 한 번씩 쓸 때 숫자 1을 쓰는 횟수는, 얘들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100의 자리에 1을 쓰는 경우, 이게 수가 몇 개인지 세는 거야. 얘들아 110은 1을 몇 번 써요? 2번 쓰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야. 110도 한 번으로 카운팅 하자는 거지. 왜? 나는 100의 자리에 1을 쓰는 경우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따로따로 세면 편하겠다 이거죠. 100의 자리에 1이 나오는 횟수, 10의 자리에 나오는 횟수, 1의 자리에 나오는 횟수 따로 들어가자. 그럼 100의 자리에 1이 나오는 횟수는 몇 개예요? 몇 개요? 100부터 100, 99까지 100개죠? 쉽잖아. 다음. 자, 이제 조심해야 돼. 여기 1이 나오는 경우예요. 그럼 여기 나올 수 있는 수가 뭐죠? 뭐부터 뭐까지죠? 0부터 4까지예요. 0이 나와도 괜찮다는 거. 여기 0이 나온다는 건 무슨 수라는 거야? 두 자릿수다 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맨 앞에 0이 등장해서 이 친구가 10의 자리 역할을, 두 자리 자연수 역할을 해줄 건가 말 건가를 우리가 정해야 돼. 우리가 규칙을 잘 정해야 돼. 1의 자리를 따로 세고 10의 자리를 따로 세고 100의 자리를 따로 셀 것인가? 아니면 앞에 0, 0이 있으면 한 자리고 0 혼자 0만 있고 여기 0이 아닌 수가 나타나면 두 자리고 라고 쓸 것인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규칙을 정하시면 돼요. 저는 0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수가 0, 1, 2, 3, 4, 5개죠. 뒤엔 몇 개 중 하나 나오죠? 10개 중 하나 나오죠. 얘가 50개예요. 이렇게. 그 수만큼 10의 자리에 1이 카운팅이 되겠더라. 이런 얘기지. 다음 1의 자리예요. 여러분 500은 1이 안 쓰이죠? 그러니까 499까지만 본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1이면 여기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개? 5개. 여기 몇 개? 10개. 50. 3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1은 3으로 카운팅하고 이러면 머리 아프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1이 등장하는가에 따라서 케이스 나눠서 따로따로 그 숫자 개수를 세주시면 편하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 그러면 여러분 이 자연수의 개수란 말이 나오면 두 개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0을 사용하는가? 0 사용하면 뭐 생각해야 돼? 맨 앞자리는 주면 안 된다 이런 거 생각하고요. 이해돼요? 또는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건 결정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해되니? 아까 문제랑 똑같은 거지. 맨 앞에 0을 쓸 거면 얘를 두 자리 자연수라고 생각하겠다는 것이고, 안 쓰겠다 그러면 얘는 몇 자리 자연수인지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눠서 하겠다는 뜻이고, 이런 거예요. 자, 지금은 5자리 자연수라고 했죠. 그럼 얘는 설령 0을 포함하더라도 맨 앞엔 등장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자연수, 이 자릿수를 침해하면 안 되니까요. 5자리 써볼게요. 각 자리의 숫자는 1 또는 2다. 아, 1이랑 2밖에 안 쓰네? 얘들아, 2개밖에 안 쓰지? 그러면 하나만 생각하면 되죠. 1이 어디 들어갈지 생각하고 안 들어가는 곳은 2로 채우면 그만이에요. 그치? 이런 걸 보고 이진법이라고 하죠. 모아님도. 같은 숫자가 연속해서 3번 이상 나올 수 없다. 그럼 첫 번째, 그냥 다 센다. 두 번째, 같은 숫자가 3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따로 세서 빼준다. 어디가 더 적을 것 같아요? 정사건이 적을 것 같아요? 여사건이 적을 것 같아요? 더 적은 곳을 세는 게 우리에게 더 합리적인 거잖아. 정사건, 여사건 어디가 더 적을 것 같아요? 여사건이 더 적을 것 같죠? 3개 이상이 이웃하는 경우 많이 없는 것 같죠? 그죠? 해볼게요. 그러면 3개가 이웃하는 경우부터 해볼게요. 그럼 또 이걸 생각해야겠지. 얘들아, 3개가 이웃하는 경우를 세려다 보면 4개나 이웃하는 경우를 같이 셀 수도 있고 따로 배제해서 따로 세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그치? 저는 배제해서 보통 세는 편이에요. 중복을 좀 피하는 편입니다. 뭐 해도 되는데. 여기다 111 썼어요. 이게 하나죠. 이게 있죠. 이렇게. 이해했어? 이 끝이지 여기는? 다음 이렇게 있죠? 하나 더. 무슨 원심이 된 기분이네. 하나. 이렇게. 하나. 됐어? 4개지? 아 5개지? 곱하기 2 해줘야 되는 거 기억해. 1의 역할을 2가 할 수도 있다는 거. 그지? 근데 조심해야지. 또 곱하기 2를 함으로써 겹치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지금은 5개라서 안 생기지만 6개면 여기가 111일 때 여긴 222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2를 하면 더블 카운팅이 될 수도 있죠. 이것도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문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5, 3 이렇게요.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 다음 4개 씁니다. 경우의 수 몇 개일지 보이죠? 하나, 둘 이렇게 되지. 2개. 얘도 곱하기 2죠? 나중에 곱하기 2 하면 되겠네요. 다음은 5개죠. 그러면 8이 16 이렇게 되죠. 배고파. 이게 여사건이죠.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여기 뭐 아니면 뭐죠? 경우의 수 2, 2죠. 2에 5제곱. 와, 황벨이었네요. 그죠? 황금 밸런스였어요. 16.
이게 칠판에서 세다 보면 가끔 실수가 나오거든. 답이 다르면 말 좀 해주세요. HQ나 답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 씨. 졸려? 와. 너 말하면서 좀 깼어. 좀만 기다려. 우리 딱 여기까지 하고 시작. 58.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를 하나씩 번호로 부여받은 10명의 학생이 번호 순서대로 시계 방향으로 원형의 탁자에 둘러 앉았어. 번호가 1인 학생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한 명씩 1부터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자연수를 하나씩 말한다. 369의 느낌이 강하게 나죠? 나. 숫자 3 또는 6을 포함하는 자연수는 말하지 않는다. 36이네요. 그죠? 36 게임을 하고 있어요. 36 게임. 예를 들어 1을 말하는 학생 다음 순서에는 24를 말해야 하고 599를 말하는 학생 다음 순서에는 700을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박수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순서들, 그 숫자들을 그냥 스킵하고 다음 나올 수를 부르라는 거죠. 얘들아 잘 봐. 몇 명이 뚫러 앉았니? 10명이 뚫러 앉았지. 이게 무슨 뜻이니? 이 순서대로 부른다고 가정했을 때 21번째 수는 누가 불러야 돼? 1번이 불러야 돼. 저 의미하는 게 뭐야? 1의 자릿수지. 누가 부르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2000이 몇 번째 수냐 했을 때 1의 자리가 몇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결국에는. 맞죠? 이해하죠? 가보자. 아니, 그럼 얘들아, 뭘 세는 게 편할지를 고려해봐. 불러야 되는 수를 셀래? 아니지. 그러니까 너는 369를 할 때를 떠올려봐. 369, 369, 369, 369 해봤지? 쓸 차이 안 나지? 369, 369, 369 했어. 그럼 너네 1, 2 하고 있으면 3을 생각하고 있지. 1, 2, 4, 5, 7, 8 이렇게 생각해? 변태냐?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그 말 자체가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으로 뭐가 더 편하다? 여사건이 편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야. 그치? 내가 불러야 될 수가 아니라 부르면 안 되는 수를 떠올리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니? 하물며 369도 그러는데 36 게임이면 여사건이 훨씬 작지. 왜 36이야? 난이도 낮춰준 거죠, 지금.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36만 건 거예요. 이해되니? 너네 36 게임 하는 사람 봤어? 못 봤잖아. 그럼 369 게임을 36으로 변형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 369는 왜 힘들며 36은 왜 할만한 거지? 이런 것도 한 번쯤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야, 일어나 있어. 가보자. 그러면 말하면 안 되는 금지수, 김지수? 금지수를 다 세볼게. 이런 거 아니야. 2000보다 작은 수에 금지수가 몇 개인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금지수가 몇 개인지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려나? 금지수가 몇 개인지 셌을 때 1의 자리가 몇인지만 알면 되죠. 예를 들어 금지수가 573개야. 답은 뭐야?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제가 7번째 수가 될 거니까요. 이해하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 3 또는 6이 들어가 있는 수들을 몇 개인지 조사해 보세요. 이런 얘기네. 갑니다. 자. 그럼 또 이제 결정을 해야 돼. 어떤 결정? 1의 자릿수,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네 자릿수 따로 셀 건지, 아니면 앞에 0을 인용할 건지. 뭐가 더 편할까? 허용하는 게 편할까? 안 하는 게 편할까? 하는 게 편해 보이죠?
그쵸? 하는 게 편해 보여요. 근데 그거 뭐 비슷해요, 사실.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뭐야? 0, 1이죠. 얘는 자유예요. 그지? 자, 그럼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그거죠. 중복이죠. 아까처럼 1이 등장하는 횟수를 따지자라고 하면 그냥 여기에 1이 등장하는 자연수가 몇 개냐를 따지면 돼. 근데 지금은 여기도 3이 나오고 여기도 6이 나온다고 해서 얘를 두 개로 카운팅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얘를 하나로 본단 말이야. 이해됐지? 됐지? 오케이? 그러면 아, 정사건이 쉽구나 라는 걸 눈치를 까야 돼. 얘를 여사건으로 가자고 해서 3을 포함하는 경우를 세자고 하니 중복이 많이 일어나더라 이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거지. 얘는 뭐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써. 너는 원래 0부터 몇 가지? 9까지 쓸 수 있지. 10개를 쓸 수 있단 말이야. 3, 6 빼고 써. 8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그냥. 너도 몇 개? 8개. 너도 8개.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 수들이 2000 미만에서 부를 수 있는 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2000이라는 수는 플러스 1이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되세요? 자, 이거 8의 세제곱이죠. 8의 세제곱은 2의 몇 제곱? 9제곱인가요? 2의 10제곱 몇이야? 이걸 몰라 설마? 1024죠. 빼기 1 플러스 1하면 5자고 답은 3번입니다. 자, 쌤이 지금 보여주고자 했던 건 뭐냐면 여사건, 보통 여사건으로 푸는 유형이라 여사건으로 가다가도 중복이 너무 많네 싶으면 정사건을 계속 살피는 그 습관을 지금 일러주고 싶은 거야. 그죠? 예? 58번 답이 몇 번이라고? 2번이요? 왜죠? 이 곱하기 2 곱하기 8 곱하기 아! 쌤 뭘 세버렸지? 0을 세버렸네. 빼기를 해줘야겠다. 미안해요. 4죠 답은. Sorry. 틀리면 안 되는데 이씨. 60이 다른 유형이군요. 60 누구 질문이에요 근데? 아니 왜요? 아니 이게 네 가지 색인데 어. 5개 구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면 네. 인접한 구역은 다른 색으로. 아니 그러니까 색이 4개 있는데 네. 5개를 서로 다르게 칠하려면 5개 필요한 거 아니지? 너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어? 아니 그러니까 당신 백지도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쌤 말 뭐 들은 거야? 사색 정리 그럼 뭐야? 춘추전국 시대 되면은 국가가 100만 개 있어. 너 색 100만 개 쓸 거야? 그러니까 다른 문제 보면은 응. 그러니까 중복해도 되는데 인접한 거는 다른 색으로 칠한다. 네 맞아요. 이게 근데 60번은 그게 없잖아요. 있잖아요. 구별할 수 있도록 모두 칠한대잖아요. 그게 아 혹시 저 말 때문에 그래? 5개의 구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좀 헷갈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헷갈릴 수 있겠네. 이 말이 좀 헷갈리네. 마지막 말이. 그러니까 5개의 구역을 모두 다른 색으로 칠할 수 있는 경우면 종건이 말이 맞아. 국어 이슈. 서로 다른 색이잖아. 말이 좀 그렇다 이거. 좀 그렇긴 해.
문제를 잘 읽어서 문제가 생겼네. 그치? 이렇게 그냥 칠할 수 있는 방법에서 이런 식으로 묻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데 서로 다른이란 말을 괜히 붙여서 헷갈렸나 보네. 그냥 풀면 돼요. 원래 문제처럼 풀면 됩니다. 그럼 답이 84 곱하기 3인가? 맞아? 80 색이 몇 개? 4개. 아 얘네가 순환형이 아니구나. 겹쳐 있군요. 그럼 뭐야 그냥 칠하는 거네. 잠깐 쉬겠습니다. 오늘 찬반 토론회 뭐라는 거야? 토론회가 원래 찬반 아니야? MG를 이렇게까지 배려한다고? 너 토론과 토의 차이 알지? 배우지? 그치? 와 이렇게 배려한다고? 찬반 토론회에 참가하려고 하는 찬성 후보 3명과 반대 후보 4명이 있다. A와 B가 찬성과 반대 후보 중에서 각각 1명씩을 선택하여 투표할 때 7명의 후보 중에서 A, B 두 사람에게 모두 선택된 후보자가 몇 명이냐? 1명이다. 참가하려고 하는 후보잖아. 후보 중에 선택해라. 난독 좋을 것 같네. A, B 두 사람에게 모두에게 선택된 후보자가 있다. 예? 그러니까 총 7명이 온 거잖아. 근데 나 찬성이요 하는 사람이 3명이다. AB가 왜 사람이야? 사람이야 AB가? 이상하게 말을 해놨어. 각각 후보 중에서 1명씩 선택할 때 같이 선택한 사람이 1명이다. 그러면 찬성 쪽 한 사람을 공통으로 선택했냐? 반대쪽을 선택했냐? 이거 아니야. 찬성 쪽 공통이야. 몇 명 중 1명? 3명 중 1명. 그러면 반대에서는 A가 선택하네, B가 선택하네 1명씩 있겠지? 4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겠네. 다음 반대쪽이야. 4 곱하기 4명 중에 1명 선택해서 둘이 같이 선택하고 찬성 후보 3명 중 1명은 A, 1명은 B가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4 곱하기 3으로 묶어서 3 더하기 2가 되는군요. 64번이네요. 다음 84. 아하, 경로. 어떻게 풀죠? 무조건 성공하는 방법이 뭐야? 하회 법칙이지. 다 하나씩이자. 하나씩. 여기로 가는 경우가 몇이야? 합의 법칙이잖아. 여기서 올 수도 있고 여기서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서 2죠. 여기는 3, 4. 여기는 없죠? 여기는 3, 4, 5. 아이 외로워. 10, 15. 여기는 10. 여기는 10. 그대로 10이지. 여기서밖에 못 와요. 여기는 1, 11, 10, 15, 25, 11이지. 21, 36. 어디야? 어디가 잘못됐어? 5번 있네. 아까 난도가 가지고 이씨. 다른 풀이가 있는데 그 풀이는 이따 순열과 조합해서 하도록 하고요. 88번입니다. 86 해야 돼? 너 왜 이러니? 왜 이래? A에서 G까지. 자,
A에서 G로 가려면 하나씩 해볼게요. 원래 하는 거 아닌데 해볼게요. 경우의 수니까 하나씩 해보는 거야. 결국에 A에서 G로 갈 거면 어떤 움직임을 해야 하는가를 떠올려봐. 오른쪽으로 한번 가고 저 우상단으로 한번 가요. 그 다음 한번 내려가야 되죠. 아, 최단 경로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해봐야 돼요. 자, A에서 출발해요. 그럼 몇 개 중 하나를 가요? 3개 중 하나를 가죠. 근데 얘들아 이거 직육면체지만 정육면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실 어딜 먼저 가든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D로 가든 E로 가든 B로 가든 사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렇지 않겠니?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그 소고기 큐브야. 여기랑 여기가 관통되게 쏙 꼬치를 찝어. 그럼 F랑 E랑 D는 사실상 거의 같은 위치에 위치한다 이거야. 이렇게 돌리면은 비슷하게 막 이렇게 섞인다 이거지. 똑같아. 그러면 이거 곱하기 몇 하면 돼? 3 해주자 생각하고 하나만 세면 되겠죠? 여기서 3을 곱하는 거야. 그럼 B로 가면 그 다음 갈 수 있는 곳은 F랑 C가 있어요. 수형도 문제죠. F랑 C. 그럼 얘들아 이거 F랑 C는 곱하기 2를 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되는 거야. 어차피 같은 길이지. 아니, 생각해봐. 여기서 얘로 갈 건데 이렇게 한번 오고 열로 가나 이렇게 가면 G야. 그치? 똑같아. 그러면 또 하나만 셀게. 근데 F까지 왔어. 그럼 여기서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있다 이거지. 바로 가도 되지만 둘러도 되는 거죠. G로 바로 가도 되지만 E로 가도 괜찮아요.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온 길만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A, B, F, E예요. 그럼 여기선 갈 수 있는 곳이 딱 하나네. 어디? H로 가야겠네. 근데 H로 가는 순간 또 길이 2갈래가 되죠. 이렇게. 하나는 바로 G에 도달하는 경우, 하나는 D를 거치는 경우가 있는 거죠. D에 가면 자동이죠. 여기서부터는 C, G 이렇게 나와요. 몇 개 나왔어요? 하나, 둘, 3개 나왔네요. 이렇게 2번이네요. 이건 해봐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왜 없겠어? 있지.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 안 하는 거지. 이렇게 해주세요. 다음 88. 자, 그림과 같이 이웃한 두 교차로 사이의 거리가 모두 같은 도로망이 있다. 다 정사각형입니다. 지점 A에서 출발하여 3개의 지점 C, D, E를 모두 지나 지점 B에 도달하는 최단 경로래요. 최단 경로. 세 개의 지점 CD를 모두 지나 간다. 자,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자, 보자. 원래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5번, 아래로 5번 가야 됩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총 5번을 가야 된다. 그래야 최단 경로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보시면 얘네 3개를 모두 지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두 지나갈 때에 있어서 나는 오른쪽 아래로 가야 최단 경로인데 어쩔 수 없이 왼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어쩔 수 없이 가는 그 횟수가 몇 번이냐, 그게 최단 경로를 결정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것도 알아가시면 좋아요. 자, 예를 들면 A에서 C로 이렇게 갔어. 그럼 C에서 E로 이렇게 갈 거지. 그럼 위로 한 번 갔지. 그럼 나는 몇 번 더 이동하게 되는 거야? 위로 한 번 간다는 건 2번의 이동을 추가로 하게 된다는 거야.
올라갔으면 한 번 더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 이해갔습니까? 네. 그러면 무엇을 먼저 가느냐에 따라 경우가 달라지겠죠. 해볼게요. 자, 첫 번째 A, B, C, D, E니까 C, D, E 해보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C, E, D 해보고 다음 D, C, E 해보고 D, E, C 해보고 E, C, D 해보고 E, D, C 해볼게요. 그렇지.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렵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이런 수용도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C, D, E예요. 그러면 A에서 C로 갈 때는 문제 없죠. 여기까지. D로 갈 때도 문제 없어요.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어때요? 필요 없는 두 번의 움직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거리가 몇 추가야? 4만큼 추가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위로 올라갔으면 내려오기도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어차피 다 똑같은 거지. 다 곱하기 2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그냥 2라고 쓸게요. 괜찮죠? 2라고 쓸게요. 다음 C, E, D예요. C, E, D예요. 그러면 A에서 C까지 그냥 가면 되죠. 근데 여기로 갈 때 몇 번? 한 번의 불필요한 움직임이 생겼어요. 그죠? 그 다음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이건 괜찮은데 여기서 세 번의 불필요한 움직임이 생기죠. 그러니까 얘는 네 번의 불필요한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친구는 탈락이에요. 이해됐니? 자, 근데 얘들아 얘가 생긴 순간 CD를 거치기 전에 E부터 가면 안 된다는 걸 느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E로 끝나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왜? C를 갖다가 얘네를 거쳐버리면 기본 요소 3이 들어온 거였어. 기본 요소 3이 추가가 돼요. 근데 얘는 1이라며, 2라며.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2로 끝나는 이 두 친구 말고는 전부 다 제거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치?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총 경우가 몇 개야? 6개죠. 쌤 얘기했죠. 수영도 하나씩 세야 할 때는 경계가 있어요. 4개입니다. 4개 이하면 다 살펴야 될 수 있어요. 근데 4개보다 많아. 5개부터는 규칙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수학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2개만 남죠. 그러면 CDE는 요소 2개예요. DCE는요. DC, DCE 하나 추가된 거 보여? 하나 더 추가됐죠? 이거 2개죠? 상관이 없네요. 그죠? 상관이 없어요. 둘 다 요소가 같아요. 그러면 2개를 따로따로 세주면 되겠네요. C에서 D로 가는, A에서 C로 가는 거 경로 몇 개예요? 자, 조합 아시는 분들은 3C1 하시면 되고요. 1, 1, 1, 2, 3개네요. 그죠? C에서 D로 가는 건 하나죠. 이거 이해되니? 끊어가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3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1이다. 그러면 3 곱하기 1. 다음 여기서 여기는 이걸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야. 10이네요. 그죠? 곱하기 10. 다음 2에서 이제 B로 가면 되죠? 그러면 1, 1, 1, 1, 1, 2, 3, 4, 5가 되네요. 이렇게. 얘가 3 곱하기 1 곱하기 10 곱하기 5입니다. 다음 CED는 뭐야? 아, DC 죄송해요. DC D까지 경우의 수 몇? 그러니까 4죠? 그럼 여기로 넣으면 1이죠?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4네요. 그럼 여기서 여긴 똑같죠? 5였나요? 이렇게. 그러면 적어도 2 곱하기 5 정도는 묶어낼 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 3, 5, 15. 얘는 8이네. 230이 되네요.
독특한 문제예요. 이건. 잠깐만요. 내가 지금 이상한 걸 봐버렸어. 단 같은 지점을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 개수가 많네요. 그죠? 이거보다 적네요. 에라이씨. 문제를 왜 이렇게 안 읽는 거야, 덕룡아?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여기로 가는 거. 이거는 중복이 없죠? 3 곱하기 1까지는 똑같네요. 근데 뒤에서 여기로 출발할 때 여기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로 무조건 와야 되죠.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근데 얘도 나눠야 되지. 이게 어떻게 보통사야? 장난해?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으면 얘는 갈 때 이렇게 출발해야 되네. 너네가 해라. 난 안 한다. 90일 놔뒀다가 수녀 가지고 배우고 좀 더 명확하게 안 후에 다시 풀어요.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귀찮잖아. 91 A, B, C, D, E 5명이 함께 꼬리잡기 게임을 한다. A는 B를, B는 C를, C는 D를, D는 E를, A는 D, E, 에? 왜 그러는 거야? E와 A를 E는 B를 아, 왜 저래? 잡힌 사람은 잡은 사람의 꼬리가 된다고 하자. 이때 어떤 꼬리도 생기지 않도록 A, B, C, D를 서로 다른 방 5개 어? 방배정을 왜 하는데 갑자기?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먹이사슬 관계에 없는 애들끼리 두라는 거잖아, 결국에는. 와, 씨. 왜 저러는 거야? 그럼 이제 한 방에 있어도 되는 친구들을 정리해달라는 거네, 결국에는. 야, 누가 가장 까다로워? D가 가장 까다롭네. D, 잡식성이야. 서로 다른 방이죠? 그럼 5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D를 여기다 넣을게요, 일단. 이렇게 넣었어. 아우, 짜증나.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애가 누구야? B, C네. 그러니까 이 방에 누가 있냐로 수영도 하라는 거네, 결국에는. 내가 넣어놓고 내가 열받네. 뭐 해야죠, 어쩔 거. 자, 순서상으로 표현해 둘게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친구들. B 3번 나왔고 A 2번 나왔고 C 2번 나왔고 D 3번 나왔고 E 2번 나왔다. B랑 D가 서열이 비슷하네요. 그죠? BD 같이 나와도 되나요? 되네요. 근데 BD가 같이 나오면 AE 들어오면 안 되고 CE도 들어오면 안 되네. 들어올 수 있는 애가 누구야? 없네. 그렇지? BD가 같이 있을 거면 니들끼리만 있어야 되네. 이렇게 정리해. 정리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나눠요. BD
뭐라 그래야 돼? 합숙. 너네 합숙해. 격리해. 따로 떼놔. 너 가. 누구 남았어? A, C, E 남았네? A, C, C, A 없네? 상관없네 얘네. 그럼 합숙은 4 곱하기 4 곱하기 4네. 이해돼? 아무데나 들어가도 되잖아 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합숙방 정하고 A, C, E가 아무데나 한 방 골라서 들어가면 된다. 다음 합숙하지 마. 너네 따로 살아. 따로 살아. 그러면 5 곱하기 4로 일단 B와 D가 서식할 곳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누구 못 들어와? B 있으니까 A, C 못 들어오네. 뭔 말이야? 아무도 못 들어와 그냥 아무도 못 들어와. D 자리도 아무도 못 들어오지. 얘네 따로 빼주자 이거야. 격리해. 거의 라이 코로나. 이 친구들 아예 그냥 응? 너네가 들어있는 방은 니네 둘이 같은 방 써도 되는데 다른 방 쓸 거면 따로따로 있어라. 뭐 이런 얘기네. 그러면 또 A, C 가지고 노네요. 얘네는 같이 있어도 상관없는 아이들이잖아 다. 그치? 뭐야? 3 곱하기 3이네요. 이해했나요? 네. 5 곱하기 4 해서 4의 제곱 16 3의 세제곱 27 20 곱하기 43 860 이렇게 많아? 이야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안 돼? 응? 갑니다. 반지름 길이가 1, 2, 3, 4, 5, 9요. 색 3가지를 이용하고요. 한 가지당 몇 통 있어? 10통 이하만 쓰도록 하래요.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넓이부터 세라는 거야. 가운데 A 몇이야? 1, B는 4-1 13579죠? 어디가 제한이 가장 커요? 맨 바깥쪽이죠. 그지? 빨주노 색깔 3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1을 칠해요. 빨간색 썼다고 쳐볼게. 그럼 빨간색 1 남았죠? 그럼 얘는 칠해봐야 어디만? 여기만 칠할 수 있는 친구예요. 이제 다음 그럼 D는요? 2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D를 칠하겠지? 그럼 주황색 선택했다 치자. 3 남았어. 그럼 C는 남은 하나 얘로 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됐니? 그럼 다음 이제 BA만 남았잖아. 그럼 B, A 그냥 해보면 되는 거지 여기부터는. B 선택할 수 있는 게 주황색, 노란색이에요. B를 주황색으로 칠했어요. 그러면 A는 2개 중 하나 칠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얘를 노란색으로 칠했어요. 어때요? 안 되죠? C를 이미 노란색으로 칠했잖아요. 곱하기 답은 2번이네요. 쉽지. 제한이 가장 많은 친구부터 결정을 해주시는 편이 경우가 많이 안 나뉘고 좋아요.